합니다. 페이지 26페이지, 66페이지. 제목이 보면 이제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이고, 그죠? 중요한 거. 먼저 보면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전기 에너지 나오죠. 전기 에너지 말 그대로 이제 전기가 통할 때, 전기가 흐를 때 그때 우리가 공급받는 에너지. 그 전기 통해서 받는 에너지. 이름이 전기 에너지라는 거. 그리고 에너지니까 단위가 이제 줄 쓴다는 거. 뭐 딱히 없어요. 우리가 보면 에너지가 나오면은 에너지에 대한 단위는 햇볕에 주로 쓰이는 것이 이제 줄 쓰이고, 그리고 안에 또 딴 거 햇볕에 뭐냐면 이제 그 칼로리 쓰이거든. 전기 에너지는 주로 햇볕에 에너지가 줄 쓴다는 거야, 줄. 칼로리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열량. 그래서 우리가 약간 뭐 열에 대한 거 쓰고 하는데, 되게 뭐 일반적으로 쓰는 그 에너지 단위가 그 줄 쓴다는 거야. 우리가 전에 배운 이제 앞에서 배운 이제 일가 에너지. 그래서 10 곱하기 1은 그 한 일이 아니고 그때 한 일에 한 경우 단위가 줄 쓰는 거. 또는 그 이치 에너지 단위가 줄, 운동 에너지 단위가 줄. 그래서 운동 에너지니까 줄 쓴다는 것을 봐야 돼.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 뭐 전기 에너지 발생에 대한 건데, 갑자기 뭐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는 처음부터 배터리가 있는 것은 아니야. 배터리 통해서 전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 그것이 전기 에너지 발생에 대한 거. 이거 그때 보면 그때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원리 이름이 전자기 유도라는 거야. 전자기 유도 중요합니다. 전자기 유도인데 말 그대로 무엇인가 이제 유도하는 거.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끄집어내냐? 라고 할 때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료가 있어. 뭐냐면 이제 전기가 통할 만한 그 재료. 그 해봤자 코일 해봤자 그 전선 감은 거. 또 스프링처럼 감은 거 코일 필요하고, 또 어떤 것도 필요한 거냐면 그 자기장 필요해. 그래서 자기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주로 자석 사용해요. 코일과 자석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두 가지가 있으면 전기가 통한다는 거야.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때 그 원리가 뭐냐면 필요한 재료가 뭐라고? 코일 그리고 자석. 그때 그 코일을 통과하는 중요한 거.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 이것이 이름이 뭐라고? 전자기 유도라는 거야. 코일이 있고 자석에 대한 자기장이 있는데 자기장이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자기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장이 있지만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물론 자기장이 없는데 변화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장이 있으면서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때 변화가 뭐냐면 코일을 통과하는 이 자석에 대한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지만 전류가 생긴다는 거야. 이때 생기는 이 전류,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 유도 전류라고 해. 유도가 된 전류다 해줘야 돼. 됐습니까? 처음부터 배터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배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전류가 생기는 거, 전류가 나오는 거야. 마치 수학에서 나오는 공식 유도하는 거. 어떤 공식 통해서 또 다른 공식을 이제 빼내고 하는 거, 유도하는 거.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그때 전류가 생긴다. 는 것이 이것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3 때 배우는 건데, 이 내용을 보일 때 또 안 돼요. 보일 때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 없어. 다 똑같고 이제 그 단어적으로 좀 더 새롭게 배우냐 안 배우는 게 차이야. 중요한 거. 근데 무엇을 보는 거냐면 중3 때랑 그리고 이제 고1 때 차이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뭐라고 자기장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이제 반대로 되면은 이때 전류는 반대로 흐른다 까지만 하는 것이 중3이고, 이 변화가 이제 변하면 그때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냐. 그치? 변화가 생기면, 자기장 변화가 있으면, 우리 변화가 이제 바뀌면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 까지가 중3 때 내용이고, 그리고 변화가 이제 바뀌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이쪽이 여기냐 어느 방향이냐. 그 흐르는 것을 찾는 것이 이제
고일 때 그 내용이야. 해봤자 그것이 뭐야? 되게 쉬워요. 그것이 뭐야?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3이니까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보자. 그래서 하면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그 원리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그 뭐냐 그 손 해가면서 우리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좀 책이 나오니까 이제 아무튼 서로 이제 그 뭐죠 그 기본적인 상황이 뭐냐면은 안 보인다. 요거 첫 번째. 자 자석이 있고 여기 코일이 있는데 자석에는 얘는 어떤 힘이 있어? 자기력 있고 자기력이 있는 그 공간 그 이름이 자기장이야.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 경우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위에다 뭐 유리판 놔두고 철가루 뿌리면은 근데 철가루 위에는 유리판이 유리판 뒤에는 철가루 위에는 유리판 아니죠. 그래서 자석 있고 유리판 깔고서 철가루 뿌리면은 철가루가 배열된 모습 그것이 자기장 그 모습이라는 거. 그럴 때 N에서 나와서 S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고 들어간다. 또 나오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고 들어가게. 이것이 자기가 썼는데 배운 거고. 그럴 때 물론 이 상황에서 보면 당연히 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는 거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정지하고 있으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없을 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이거. 근데 만약 가까이 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에 대한 자기장이 점점 더 세지지. 그 말은 뭐냐면 자기장 변화가 있는 거야. 다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있는 거다. 그럼 그때 전류가 흐르는 거다. 이거야. 또 그러면 가까이 오면은 자기장 점점 더 증가하지. 그나 증가하니까 이제 전류가 생기고 또 거꾸로 가까이 오는 그 자석이 다시 멀어져. 멀어지면 어떻게 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 더 감소하지. 그때 또 전류가 다 흐르는데 서로 간에 반대 움직임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자기장 변화가 이제 서로 반대니까 그때는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 오케이? 이거까지 하는 것이 중성거예요. 되나? 그죠? 그래서 이 자기장 변화가 서로 간에 그 반대가 되면은 그러면 전류 또한 반대로 흐른다. 됐나요? 그럼 이제 되고 잘 봐. 이 검류계인데 검류계가 뭐냐면 전류를 검사하는 장치야. 우리가 이제 중2 때 배운 전류계. 전류계는 바늘 보면 잘 봐. 그 창이 있고 뒤에판이 있고 그 바늘이 여기다 이거 쭉 바늘 이거 가면 정상. 반대하면 안 돼. 네? 전류계. 기억한다. 그렇죠? 근데 검류계는 0점이 가운데야. 가운데. 가운데여서 어디가 나? 다 똑같지? 가능한 거. 됐나요? 또 전류계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 반대 가면 안 돼. 근데 검류계는 어디가 나? 다 되는 거야, 이게. 그 차이가 뭐냐면 서로 가는 그 바늘이 반대로 가면 그때 흘러가는 전류 방향도 반대다. 그만 의미야. 네? 일로 갈 때 서로 간의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 모습이야.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굳이 몰라야 돼. 아무튼 반대로 흐른다. 빠지면 이렇게 아는데. 됐나요? 질문 됐죠? 어쩌라고요? 라고 할 때, 자, 이거죠. 그죠? 두 번째 그림인데, 그죠? 자,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오니까 바늘. 오른쪽으로 가지. 똑같은 모습인데, 이번에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 멀어지니까 바늘을 왼쪽 간다고. 그 말이 뭐냐면, 똑같은 코일이고, 똑같은 자석인데, 서로 간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야. 가까이 오면 멀어지고 하니까, 서로 간에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 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나? 아무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이때 자기장 변화가 반대로 되면은 전류 또한 반대로 흐른다. 그리고 자기장이 있지만 변화가 없으면은 전류가 안 흐른다. 이거야. 할 거 없다. 네. 뭐 참고로 이제 보면 이제 고일 때는 코일 감기제 있으면 감기 방향 통해서 이제 어느 전류 흐르는지 봐야 돼. 흐른다. 그래요? 뭐 이건 뭐 한다. 여기 고일 거. 고일 건데 우리 그것까지 굳이 안 해. 그거는 애들 뭐 할 수 있지만 약간 좀 중3 때랑 비교하면 너무 좀 약간 차이가 너무 커진 거. 그래서 이제 그때 나중에 예비고일 때 그때 합격하고 지금은 안 해도 되잖아. 아무튼 하자말 하지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반대로 바뀌면은 이때 생기는 전류도 반대로 흐른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 자, 내가 이거. 그때 생기는 전류 이름이 뭐라고? 유도 전류라는 거예요. 자, 문제. 그럼 너 되게 뻔한 거다. 이때 생기는 전류의 경우는 당연히 그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있으면 전류 생기지. 문제. 그러면 이 전류가 더 크게 더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되게 뻔하지만 변화가 없으면 전류가 안 흐르고 변화가 있으면 전류 흐르고. 그러니까 이 변화가 더 크게 되면은 그러면 전류가 더 세게 더 흘러. 됐나? 그럼 다시 말하면 유도 전류. 유도 전류 세기가 더 세게, 됐나? 세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기장 변화. 자기장의 변화가 커야 돼. 커야 돼. 됐나?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사실 방법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그 자석의 움직임 빨리빨리 하면 돼. 운동 빨리빨리 한다. 운동은 빨리 해요. 빨리 한다. 뭐가 중요한 거? 운동 빨리 할 때 보면 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코일 그리고 이제 자석인데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 가만히 있어. 둘 다 가만히 있으면은 전류 생기 안 생겨? 안 생기지? 아니 이제 코일 가만히 있고 자석 움직여. 전류 생기 안 생겨? 생깁니다. 생겨. 정지가 아니다. 또 자석 움직이다 보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에 대한 자기장 변화가 있으니까 전류 생기는 거. 그럼 문제 거꾸로 자석이 코일이죠. 자석 가만히 있고 코일 움직여. 전류 생겨 안 생겨? 해봤자 이 자석에 대한 자기장 영역 속은 코일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도 있는 거죠. 이때도 전류 흐른다. 중요한 거. 무조건 코일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여야지만 전류 흐르는 것은 아니야. 또 이번에 코일하고 자석인데 같이 움직여. 이때 전류 생겨 안 생겨? 생긴다? 해봤자 코일하고 자석인데 코일 속에 통과하는 자석에 대한 자기장 변화가 있으니까 일단 전류 생기는 거. 또 움직여. 이거 돼야 안 돼? 야, 이거 해봤자 둘 다 움직이지만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에 대한 자기장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은 거리니까. 그러니까 변화 없으게 해봤자 전류 안 생겨. 이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때 그때 운동하는 모습은 그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에 대한 자기장 변화가 있는 모습으로 운동한다 그 말 뜻이야 이게. 그 운동을 빨리 할수록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에 대한 자기장 변화가 크니까 전류가 더 많이 더 생겨. 더 세게 더 생겨. 오케이? 두 번째 뭐냐면 똑같은 운동하는 모습인데 자석을 더 센 걸로 써. 더 센 자석을. 센 자석을 사용한다. 이거. 오케이? 또 얘보다 더 센 자석을 사용하던가 아니면은 자석이 지금 한 개지. 한 개보다 두 개. 두 개보다 세 개. 그렇지? 이렇게 더 많이 사용하면 전류가 더 많이 생겨. 또 뭐냐면 해봤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지만 전류 흐르는 거니까 코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도 많이 하려고 할 때 보면 거꾸로는 코일 수를 더 늘리면 되나? 코일 수를 더 늘리면 그만큼 이제 자기장 변화가 있는 코일이 더 많아지니까 전류가 더 생긴다. 얘는 감은 코일 수를 더 늘리는 거. 코일 감은수. 코일을 감은수를 더 늘리면 돼. 이거. 물론 보면은 코일을 감을 때 똑같이 10번을 감아도 촘촘히 10번 아니면 늦게 10번 가는 거다. 촘촘히 10번 감은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전류가 더 세게 더 생겨. 그래서 촘촘히 10번 감은 것이 늦게 10번 감은 것보다 더 세게 더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 표현을 할 때 보면 그냥 감수라기보다는 단위 길이당 감은수. 예를 들면 그 감았는데 보면 만약 1m일 때 몇 번 가는 패턴이냐 이거. 오케이? 늦게 10번이냐 또는 그 촘촘히 10번이냐 그거보다는 똑같은 길이일 때 몇 번을 감은 모습이냐 몇 번 감은 그 모습으로 이제 감은 거냐 그거야. 그것을 서로 간에 비교한 거야. 질문.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전류가 더 세게 더 생긴다. 이걸 통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발전기.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모든 전기 에너지 그거 보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생겨. 물론 보면은
뭐 전기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뭐 태양광 패널 그리고 태양 전지 그런 것들은 약간 다른 원리예요. 다른 원리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이제 발전된 모습은 주로 이렇게 그 유도전력 이 모습으로 다 생겨. 질문. 그래서 나오는 발전기 나오는 발전기. 똑같이 이제 전달기로 이런 기본적 원리로 하는 건데 발전기라고 하면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제 그 무엇이 어떤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호를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운동을 누가 시키냐? 는 것이 약간 좀 이제 달려요. 우리가 보면 알고 있는 그 발전 방식 많이 있죠. 그 화력 발전도 있고 화력, 풍력, 뭐 원자력, 뭐 수력 다 있고 우리 몇 가지만 보면은 수력, 화력, 풍력인데 여기 보이는 이게 그 그림인데 자 이 그림 잘 보이려면은 자 배터리 있어 없어? 배터리가 없죠? 해가지고 코일과 뭐 가운데 돌아가는 축이고 해준 날개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기가 불켜진다? 그 말이 뭐야? 전류 생기는 거야. 이게 지금 발전기. 발전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떠올려. 그럼 선보를 이렇게 돌아 회전하는 이 장치가 이름은 터빈. 근데 터빈까지 그리고 필요 없고 또 그림 잘 보려면 회전하게 돌아가니까 그거 이어진 코일 여기서 회전해 돌아가고도 뭐 자석 있고 자석 있으니까 뭐 외부 자기장이 있는 거야. 외부 자기장은 가만히 있고 하는데 물론 이 그림 경우는 이제 외부 자기장 가만히 있고 하는데 그 코일이 움직이니까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일단 문제가 뭐냐면 터빈 회전한 위에 어떻게 돌리냐? 여기서 어떻게 돌리는 것이 문제야. 이해가나? 먼저 보자. 수력은 자 수력 발전 어떻게 하게? 떨어진다 하지 말면 돼. 물을 떨구면 돼. 저 위에 있던 물을 떨어뜨리면 돼. 떨어뜨리면 그것이 뭐냐면 물이 가져가는 이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뀌면서 이제 터빈을 돌려. 이게 회전하게 돌려. 회전하게 돌리다 보니까 이게 전류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나? 자, 위에 있던 이제 물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바뀌어서 이제 아무튼 해봤자 물에 대한 몇 가지 에너지 통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 바뀌어서 이제 그 전기 에너지 나오는 모습이야. 다시 수력 발전이고, 다음에 화력 발전은 뭐냐면 화력 뭐야? 불태우는 거, 연소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석탄 석유 그런 이제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연료 물을 끓여. 그 끓여서 나오는 그 물에서 끓여 나오는 수증기 그 고압의 증기통에서 이 회전나게 얘를 돌려. 됐나? 아까 없어요. 물 끓여서 나오는 이제 그 고압의 증기 통해서 이제 날개 돌린다. 돌리니까 전기 발생하는 거야. 그게 뭐야? 화력이야. 화력 발전. 이거. 다음에 풍력 발전은 뭐 뻔하죠? 그 바람이 어떤 운동이죠? 이 화력 발전에 대한 에너지 전환은 그 화력 발전을 연소하는 거니까 화학 에너지. 어떤 그 화석연료가 가져오는 화학 에너지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연소니까 열 에너지가 바뀌고 그것이 이제 물을 끓이는 것에 사용돼. 그래서 물이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뀐다고. 바뀌어서 이제 그 수증기가 이제 운동하는 거야. 운동 통해서 이제 날개 돌리는 거야. 다시 하면은 그 해봤자 화학 에너지 그리고 열 에너지 그리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 운동하는 거. 또 운동 에너지 통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 나온다 모습이고 이 경우는 이제 바람 불다 보니까 날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 날개 돌려서 이제 전기 발생한다. 이 경우는 바람이 운동 에너지 햇볕자 뭐야? 역학적 에너지야. 그래서 바람이 역학적 에너지 그것 통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 통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 나온다. 이거 되십니까? 이런 모습이야 이게. 많아요. 이것을 이제 얼마큼 더 자세히 말하면 차이가 뿐이고 다 똑같다. 해서 이렇게 이 날개 돌려서 이제 전기 발생시킨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그리고 여기 없지만 이제 우리가 원자력 경우는 거의 비슷해. 그래서 원자력 발전 경우는 그 원자핵이 그 분리하는 쪼개지는 핵 분열 나오는 이제 열로 물을 끓여.
물 끓여서 나오는 고압의 증기로 이거 날개 돌려. 그래서 발전한다는 거야. 다 똑같이 보면 저거 해봤자 뭐 이제 여기는 뭐 그냥 태양 전지는 딱히 말이 없지만 되게 보면 그 날개 돌려. 날개 돌려서 이제 발생하는 그 모습을 날개 돌려서 이제 전기 발생해서 일단 쓰는 거야. 알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끝났네. 안녕. 버려. 보는 거. 발전기와 그리고 전동기 차이점인데 두 그림의 차이점인데 보이나 안 보이나? 두 그림의 차이점 뭘까요? 차이점. 이거 찾아야 돼요. 두 그림의 차이점 뭘까요? 차이점. 뭐? 배터리 있죠. 배터리 없지. 배터리 있으니까 얘는 전기 에너지, 전류. 전기 에너지 통해서 운동하는 거. 운동에는 바뀐다. 뭐야? 근데 얘는 뭐야? 배터리 없잖아. 반대로 운동하는 거. 운동 에너지 통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 나온다. 뭐야? 이 차이야. 해봤자 다 똑같아. 우리 보면은 안 보면은 심자죠. 우리 자격 이런 거 요소하는 거.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전류, 자기장, 힘, 그 운동에 대한 거. 세 가지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얽히는 모습이야. 보면 우리 힘 발생할 때 보면은 전류의 자기장 또 자석의 자기장 통해서 이제 그 운동하는 힘 받는 거 모습이고 발전 경우는 반대로 그 자석의 자기장과 또 운동하는 거 통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 나오는 모습이야. 좀 신기하죠? 세 가지가 다 이어진 모습이야. 그래서 배터리가 있으면은 발전기 아니야. 발전기는 전기 만드는 건데 발전기에다 배터리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배터리는 그냥 없으면 되죠. 얘는 전동기 모터고 얘는 발전기다. 다르죠? 그럼 같은 건 약간 다른 모습이야. 아무튼 얘는 나중에 돌아가는 모습이고 얘는 나중에 전기 나오는 모습이고 달라. 그러네요. 질문. 넘어가서 문제. 1번 문제. 전적 이동의 설명. 첫 번째 거. 호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변할 때 발생한다. 맞는 거야? 포인트가 이거 포인트. 변할 때. 자기장이 있으면 안 돼. 자기장이 변화가 있어야 돼. 되나? 자기장만 있으면 안 되고 자기장이 변화가 있어야지만 전기 발생한다. 맞는 거야? 두 번째 거. 자, 유도 전류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흐르고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할 때는 흐르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면 코일이고 자석이면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전류 흐르고 이거 뭐죠?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할 때 흐르지 않아? 다 흘러. 흘리면 둘 다 흐른다. 어차피 해봤자 그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인지엄지만 잘 보면 돼.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없으면 전류가 안 흐르고 모습이야. 세 번째,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유도전류 흘러? 가만히 뭐야? 정지. 하면 되는데 안 되죠. 근데 항상 변화가 있을 때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 네 번째,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코일에서는 유도 전류 방향 같냐? 가까이랑 멀리인데 서로 간에 뭐야? 반대 움직임이야. 반대 움직임이다 보니까 전류 또한 반대로 흐른다. X는 거 X 여기다. 질문. 됐죠? 다음 2번 문제 2번. 전자 이동의 설명. 전류 흐르는 경우 모두 고르시오. 기억 되게 안 되게. 자,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코일 속에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 인지 없지만 좀 잘 보는데 그 가시물을 어떤 정지가 아니면 되는 거야. 뭐지? 빼낼 때 뭐야? 멀어지는 거니까 전류가 흐릅니다. 두 번째, 가까이 오는데 뭐야? 가까이 오니까 어떤 자기장 변화가 있는 거다. 맞고. 세 번째, 자 자동 코일은 넣었다 뺐다를 반복할 때 해면 움직이지. 뜨는 거. 네 번째, 코일에서 매우 강한 자석을 넣고 가만히 이때 안 돼. 이것 때문에 전류 안 생겨. 답은 기억, 얘는 지금. 다음에 3번 4번. 다음은 발전기에서 전기 생산하는 원리. 그러나 자, 자석 사이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 넣고 코일이 회전하여 코일 통과한 자기장 변화는 코일 전류가 흐른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 그래?
정자기로. 이거 얘는 뭐야? 너 뭔데? 얘는 아니야. 정정기로 뭐냐면 정기 안 뜨는 것이 정기 뜻대로 해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정정기 안 뜨는 것이 정정기가 뜻대로 해주는 거야. 정정기가 뭐냐면은 얘는 정지한 전기, 어떤 머무르는 전기야. 우리 지금 배우는 것이 뭔데? 전류. 전류 뭐야? 어떤 전화의 흐름이야.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니까 정지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 이해가나? 정전기 또 전류 다른 말. 전류 이동하는 거. 정전기 가만히 있는 거. 전기 뛰고 있지만 가만히 있는 거니까 우리 배우는 전류랑 크다니까 상관없어.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래? 이거 현상 이거 무엇으로? 역학적을 전기로 바꾼다. 역학적 전기로 바꿔. 그래서 운동하는 것을 이제 전기로 바꾸는 모습이야. 자, 다음 4번. 자, 보면은 자, 다음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 그렇구나. 자, 이거 발전은 자, 바람이 운동 에너지. 뭐게? 바람. 뭐게? 풍력? 풍력이고, 풍력. 다음에 자, 두 번째. 물이 입체 에너지. 그럼 물이 운동 에너지. 역학적. 이게 뭐야? 너 뭐게? 얘는 수력. 수력 발전. 세 번째. 자, 연료 화학 에너지. 이게 뭐야? 태우는 거. 얘는 화학,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이다. 그래서 풍력, 수력, 화력. 총 세 가지 해주면 돼. 질문. 그래서 얘는 끝났고. 시간이 걸리겠네. 소비 전력은 다음 해야 되고, B 파트. 그래서 전기 에너지 전환과 보존인데, 딱히 뭐 없습니다. 그냥 너무 쉬워요. 일단 뭐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그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에너지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 세 가지에서 많이 쓰입니다. 왜 많이 쓰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형태로 잘 바뀌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거. 그렇네요. 해가지고 이제 발전도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데 전보다 더 많이 발전을 하는 모습이야. 예전보다 지금이 이제 전기 에너지 소비가 점점 더 증가하는 모습이고, 전에는 이제 한여름 되면은 에어컨 없었다 아니야. 에어컨도 뭐 간혹가다 한 동네 하나 정도 있을까? 한다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틀면은 당연히 전기 에너지 많이 소비하고 하는 모습인데, 해봐봐. 아무튼 보면 아무튼 전기 에너지가 지금은 이제 많이 더 필요해서.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더 쓰려고 하다 보면은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돼. 발전소에서 이제 더 많이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대개 보면은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 이제 CO2, 이산탄소가 점점 더 많이 더 배출된다고. 그 이제 배출된 이제 이산탄소가 그것이고, 지금 현재 그 지구온난화 일으키는 거. 그래서 그 때문에 좀 약간 절약성이 돼. 거의 빨리. 그래서 보면은 자, 가진표에서 전기에너지 전환인데, 자, 이것이 무엇을 보는 거냐면,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좀 잘 봐. 또 주된 목적이 무엇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제 사용하려고 본질만 좀 잘 보면 돼. 자, 보자. 첫 번째, 전기를 바꾸는 거. 장치가 뭔데? 전기난로. 또 뭐야? 전기난로. 있는 거. 또,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거. 뭐야? 전등. 또 뭐야? 텔레비전. 또, 전기를 또 소리로. 뭐? 오디오 또 텔레비전. 아니 스피커. 다음에 전기를 운동하는 거. 뭐야? 세탁기는 그 소득이 형태 모터. 모터된 모습이고. 다음에 전기를 화학으로 우리 배터리 충전하는 모습인데. 잘 까먹었다. 나 문제. 전등. 전등의 목적이 뭔데? 형광등의 목적이 뭐게? 형광등 뭐게? 어디 거기? 형광등 일단 기본에 이제 빛나고 하는 거죠. 빛나.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바꾸는 거 모습인데, 형광등 잘 보면 그 사용하는 것을 만져보면 뜨겁다. 왜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원하는 에너지가 이제 그 빛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100% 다 가는 것은 아니야. 일부만 그 빛으로 나오고 나머지 주로 열로 다 세워나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형광등 잘 안 쓰는 이유가, 형광등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 별로 높지 않아.
뭐 아무리 땅 가서 패스 약간 낮은 편이지만 뭐 절대적으로 낮다는 건 아니야. 한번 까먹다 뭐야 까먹다. 그래서 아무튼 형광등 그러니까 우리 형광등 경우는 아무튼 그 주된 목적이 뭐라고? 보는 거 빛나는 거. 빛나는 거니까 연료 태어나는 거 다 무시하면 돼. 이거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만 좀 잘 보면 돼. 근데 그것 애들 잘 안 봐. 아무튼 그래요. 넘어가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에너지 전환인데 아무튼 주된 목적이 무엇을 우리가 사용하는 건지 좀 잘 보면 돼. 네. 이번 에너지 전환과 보존인데 딱히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진짜 어떤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면은 그 에너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어나워전 에너지 모습으로 바꿔주면 되게 좋은데 100% 하지 못해.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의 시작 대부분이 연료로 다 사용나가. 그 일부만 우리가 좀 사용한다. 또는 계속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전부 다 연료 다 바뀌어. 자, 전기장치 에너지 전환과 보존인데 잘 보시오. 먼저 자 전기 에너지로 들어온 에너지죠. 이건데 자 문제. 자 자동차는 목적이 뭔데? 자 자동차는 그 타는 목적이 뭐야? 목적. 왜 타게 있어? 자동차. 그럼 이동하려고. 그래서 이동하는 데만 이제 에너지 다 쓰면 되는데 자동차 경우는 이동하는 데 에너지 다 못 쓴다고. 이만큼 자 전기는 이만큼 에너지 주면 그 중에서 이만큼 얘만 이제 실제로 이동하는데 쓰이고 나머지 다 어떻게 좀 다 세워나가. 보면 자동차 앞에 보면 본네트를 보면 만져봐 깨끗하니까. 왜 그럴게? 이때 그 이제 연료가 아닌 어떤 화학 에너지 그것을 이제 100% 전부 다 열 에너지를 바꾸지 못해. 아니 우리 원하는 에너지를 전부 다 바꾸지 못하고 많은 것들이 그 연료 다 세워나가. 그래서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100% 전부 다 쓰지 못한다. 가능하면 좀 더 에너지 효율을 좀 더 높은 거 써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그 전기 에너지를 더 쓰려고 한다고. 됐나요? 뭐 질문.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C파트 하는 건데 생각하는 겁니다. 옆에 B파트 두 문제만 풀고 끝납니다. 다음은 자 가전제품에서 전기 에너지가 주로 어떤 에너지를 전달되는지 쓰죠. 먼저 전기달림이 무엇으로 전기가 뭐라고 어떤 없죠? 열 나오고. 다음 선풍기 뭔데? 전기가 무엇으로? 그죠? 운동으로 이제 쓰면 되고. 다음에 형광등은 전기가 무엇으로 빛을 이제 쓰면 돼. 다시 말해서 형광등 경우도 100% 전대 전기가 빛을 다 바꾸는 건 아니야. 상당 부분이 아무튼 이제 열로 다 새어나왔다. 다음 배터리 충전은 전기가 무엇으로? 화학에너지. 오케이? 이거야. 6번. 다음은 전기 자동차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 설명합시다. 알맞으면 옳죠? 첫 번째 거. 전기 자동차의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다양한. 한 가지 말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밖에서 전부 다 전환되는 모습이야. 두 번째. 그래서 이때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 총량은 전기 자동차에서 전환된 에너지 총량과 어때? 똑같다. 그래서 C파트는 다음에 C파트가 설명이 좀 길다 보니까 다음에